네, 지금부터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선 이슈, 특히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입니다.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재원 조달 방식은 좀 다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경우는 기존 예산 20%를 조정을 하면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원으로 100조 원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까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국가 예산을 직접 책임졌던 분인데요. 경기도 이천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나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요즘 잠깐 여쭙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보니까요. 예, 예. 밀짚 모자에 한복 입고 지게 지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네네. 연출하셨어요? 제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네. 상징적으로 저를 표현하기를 500조의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나라 살림, 음흠. 곳간을 채우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네. 지게에다 가마니를 쥐고 네.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하는 네. 그런 이미지를 좀 나타내 보려고 했습니다. 네. 500조의 사나이라면 이 500조가 이제 1년 국가 예산 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올해 후보님 당초 예산이 512조였고 네. 이제 추경 때문에 한 523조던가요? 더 늘어났죠. 예, 500조의 사나이시면 600만 불의 사나이보다는 훨씬 세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나라 곳간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바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네. 거두절미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기존 국가 예산 512조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512조의 그렇습니다. 20%의 용도를 바꾸면 100조 원의 코로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입니까? 예,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네. 우선 코로나19로 국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네. 국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 네. 평가합니다. 네. 다만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100조 원을 확보하는 문제,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는 과감하게 확장 재정을 통해서 예. 돌파구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이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미국도 이미 2조 1천억 달러 재정 확대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독일, 영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확장적 재정을 하고 있는데 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발상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확장 재정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는 아마 네.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없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 기존 예산을 100조 원씩이나 재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재정 중립적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경기 진작이나 경기 활성화 이쪽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돈이 더 풀리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재정 건전성에 너무 집착해서 네. 이 문제 해법을 예.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세출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100조 원 조달이 가능하냐. 네. 이거는 재정을 좀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12조 중에 절반가량이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이런 의무지출 예산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또 인건비라든지 국가기능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이런 경비들, 예. 이런 경직성 예산을 합치면은 예. 약 3분의 2가 예. 조정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경직성 경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3분의 2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량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3분의 1, 한 18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이 안에 보면은 수출 투자라든지 또 코로나 안정 이후 여러 가지 필요한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또 노인 일자리 같이 네. 취약계층 지원 예산 이런 것들 감액이 어려운 예산이 상당수 있습니다.
100조 원을 갖다가 세출 재조정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거는 예.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후보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국가 예산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재량 예산에 해당이 되지만 조정할 수 있는 네. 여지는 있지만 그런데 또 예, 예.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예, 예. 상당히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네. 미래통합당에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올해 예산 내역을 잘 보면 SOC 네. 예산이 상당히 많다. 예, 이것만 줄이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그렇지만은 그 100조 원 예산을 새로 마련하면은 예. 결국 다시 경제 활성화나 투자 활성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있는 예산 있는 투자 예산을 줄여가지고 네. 다시 투자 예산에 넣겠다는 거는 예.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그 기존 예산을 그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채나 이런 걸 네. 발행을 해서 뭔가 그 확장 재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은 네.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는 예. 재난 수준의 위기가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또 예. 심지어는 일본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일본이 예. GDP의 240%가량이 음. 국가 부채인데 그런 일본조차도 예. 거의 한 500조 원 수준 또 확대 재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홍당기 경제부총리는 국채 발행하지 예. 않고 전액을 세출 구조 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의 이런 어떤 그 입장도 상당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은 이 정부 대책이 나올 때 네.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정부와 정부 여당이 당초 합의했던 그 소득 하위 계층 70%한테 네. 우리 재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소요되는 재원이 한 7조 원 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기존의 세출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에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의 경우에 네. 지원 목적이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그 지역 경제에 있는 그 수요를 더 확충해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재원 조달 수단까지는 현재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2차 추경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봐서 이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또 아니면은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은 보다 큰 틀, 예. 큰 폭의 예.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던 세출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방법은 네네.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만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한 재원 조달 방식인데 예, 그렇죠.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준다고 가닥을 잡으면 세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 맞는 거죠. 지금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한 4조 5천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4조 5천억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그 추가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달이 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정이 중립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경기 활성화 효과는 좀 약간 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경기 활성화를 보다 경기를 더 진작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아마 그 추가적인 그 국채 발행도 검토 고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가로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확장 재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국가 그 재정 건전성을 계속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근데 또 그러니까 반론편을 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요. 후보님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말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부채 수준이 높은 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다만 이 재정을 운영할 때는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수준의 재난이 닥쳤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그 세금이라든지 우리 그 각종 그 세금 자체가 수입 자체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은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럴 때 경기를 되살리고 네. 또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재난 수준이니까 경제가 무너질다는 그 위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너지는 것을 막고 그것을 통해서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예. 그래서 투자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세금도 다시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선순환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예. 재정 확대 또는 뭐 국가 부채 수준 증가 이거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그러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그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은 그건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했거든요. 결국 이제 논점은 국민 모두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어떤 문제로 지금 다시 귀착이 되고 있는데 후보님 개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 유승민 대표께서도 뭐 그걸 갖다 포퓰리즘이라고 네. 말씀은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결국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황교안 대표께서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한 2배 수준이죠. 지금 정부가 그렇죠. 결정했던 것에 예. 그 정도를 주장하신 건데 다만 그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네. 이렇게 그 100만 원으로 국민당 50만 원으로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네. 왜냐하면은 그 기존에 그 우리 미래통합당의 입장과는 좀 상반되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김종인 대표도 100조 원을 주장하시지만은 결국 세출 재조정을 통해서 가자라는 거는 이 국가 부채를 늘리지 말자, 국채 발행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한국과 우리 미래통합당 내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그 당론과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의견이 별로 수렴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